결혼식장에서 혼주석을 바꾸자고 하는 딸. 그 말이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한평생 내 딸이라 믿었던 아이가 결혼식 전날 그러더군요. 엄마, 혼주석에는 친엄마가 앉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남의 자식이라 생각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는데요. 자연사색입니다. 저요. 60대 새우젓 장사하는 평범한 아줌마입니다. 아직도 새벽엔 장에 나가고 젓갈 더 달라고 하면 남는 것 없겠다는 소리 들으며 푹푹 퍼주고 재미나게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열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제 인생엔 열길 물속도 한길 마음도 도무지 알 수 없는 일투성이었네요. 어찌 보면 기막힌 일들의 연속이니 끝까지 한번 들어봐 주세요. 저는 어린 시절 아주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뭐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요. 엄마가 초등학교 들어갈 무렵 아프셨는데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고요. 아버지는 일 때문에 바빠 제가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그렇게 됐죠. 아버지는 직업 군인이셨는데도 늘 바쁘셨어요. 엄마도 안 계신데 아빠까지 바쁘니까 항상 긴 시간을 혼자 보내는 외로운 유년 시절을 보냈죠. 게다가 직업군인이 다 그렇듯 우리 아버지도 전국 순환 근무를 하셔서 자주 이사를 다녀야 했거든요. 친구들과 친해질만 하면 전학을 가니 늘 새로운 환경에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저에게는 친구가 없었죠. 아마도 친구와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책 읽는 시간이 많았고 아버지가 퇴근하시면 그제서야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독 다른 아이들보다 참을성도 많고 이해심도 많다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자랐지만 사실 그건 제가 원했던 건 아니었어요. 다행히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군부대의 배려로 한 곳에 오래 머물게 되었어요. 드디어 저에게도 마음 놓고 친구를 사귈 수 있게 되었죠. 둘도 없는 찐 친구 영순이에요. 영순이는 밝고 쾌활한 친구였어요. 늘 조용했던 저희 주변에 머물면서 야, 거기에 제이도 데리고 가자. 으이구, 저 쑥맥 아무래도 안 되겠어. 제이 좀 껴주자. 영순이는 친구들 틈으로 저를 어울리게 도와줬던 고마운 친구였죠. 덕분에 공부는 뒷전이었답니다. 저는 친구들과 자연스레 어울리게 되었고 차츰 제 성격도 밝고 쾌활하게 변했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친구 소개로 첫 번째 남편을 만났어요. 우리는 동갑내기였고 둘이 있으면 너무나도 재미있었어요. 그땐 철이 없어서 그냥 좋으면 결혼하는 줄 알았죠. 만난 지 1년도 채 안 돼서 외롭게 자란 저는 새 가정을 빨리 꾸리고 싶었어요. 아시겠지만 결혼하면 마냥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는데 결혼은 엄연한 현실이더라고요. 특히 시댁과의 관계가 저를 많이 힘들게 했죠. 시부모님이 저를 별로 마음에 안 차 하셨거든요. 특히 시어머니는 처음 인사드리는 날부터 대놓고 제게 그러셨어요. 어릴 때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편부 가정이 요즘에는 뭐 흔하다지만 옛날엔 그런 집안에서 자란 여식은 시집도 못 갔어. 지 애미한테 보고 배운 게 없어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을 서슴없이 하시는 건지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요. 그땐 어떻게든 결혼 허락을 받고 싶은 마음에 그냥 어색한 미소로 웃어 넘겼어요. 근데 그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결혼한 뒤로도 시어머니는 툭하면 제게 이런저런 트집을 잡으셨고요. 끝에 꼭 애미 없이 자라서 이런 것도 모르니 하는 식의 말을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냥 꾹 참을 수밖에 없었지만 제 성격에 과연 얼마나 갈까 싶었어요. 이혼하기 마지막 명절날 그날도 어김없이 산더미 같은 명절 음식을 거의 다 하고 마지막으로 전을 부치고 있었는데 제가 녹두반죽을 못한다며 아니, 얘 하는 짓 좀 봐. 어머니는 마치 금덩이를 잃은 듯한 표정으로 어머나, 귀한 녹두 다 버렸네. 뭐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이런 것도 하지. 애미 없이 자란 티가 다 이런 데서 나는 거라니까.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으니 죄다 가르쳐줘야 해. 시어머니 말이 귓전에 울리는데 뭔가 띵했죠. 거기서 참았어야 했는데 솔직히 욱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냅다 후라이팬을 걷어차며 울분을 터뜨렸어요. 아니 20살 넘어 무슨 밀가루 반죽도 아니고 생전 만져보지도 않은 녹두전 반죽을 할 수 있는 애가 몇이나 있어요? 어머닌 나보다 5살 많은 아가씨도 반죽 못하는데 왜 저만 가지고 그러세요? 모르면 가르치면 되지. 반죽 못하는 거랑 엄마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2년 동안 애미 없단 소리로 쌓였던 서름이 북받쳐 오른 거예요. 돌아가신 분을 왜 그렇게 욕되게 하셨는지 저는 창피한 줄도 모르고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되었죠.
아마 그땐 젊은 혈기라 한참을 썽하는 저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드디어 어머니는 온갖 욕을 부어가며 제 머리채를 잡으셨고 그 소리에 남편은 어머니 그만하세요. 이 사람한테 제가 나중에 알아듣게 얘기할 테니 자기는 그냥 집에 나가 있어. 라며 저를 훈계하듯 내보낸 후 현관문을 꽝 닫아버리는 거예요. 기가 막혔죠. 동냥하러 온 거지를 내쫓듯 저를 밀쳐내는 순간 깨달았어요. 아, 남편은 내 편이 아니라는 것을요. 문 앞에서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죠. 그러면서 2년 동안 단 한 번도 어머니를 말려준 적 없는 그 사람이 원망스러웠어요.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분위기에서 평생 살아갈 자신도 없었고요. 나만 사랑한다고 너 없으면 죽어버리겠다고 절절하게 그리 고백을 하더니 시간이 흘러서일까요? 참, 사람 속은 알 수가 없었어요. 서로 너무 어린 나이에 몸 모르고 저지른 불장난, 어린 신랑 신부의 결혼 놀이는 거기서 종결되고 말았어요. 이혼 후 저는 젊은 나이에 비록 이혼녀 꼬리표가 달렸지만 구박받을 일 없으니까 두 다리 쭉 뻗고 잘 지냈어요. 하지만 아버지께서는 딸의 이혼으로 속상하셨는지 제이야, 그러지 말고 다시 공부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구해봐. 돈 걱정하지 말고. 그러시면서 공부를 권해주셨고 저는 유치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유치원 선생님이 되었죠. 저는 새로운 세상에 빠져들었어요. 아이들은 정말 너무 귀여웠고 유치원 교사를 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좋아한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하루하루가 즐겁고 행복했어요. 그렇게 10년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유치원 간식 당번으로 떡볶이집에 들렀는데 아주머니가 물으시더군요. 다시야? 아줌마야? 순간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 이혼녀예요. 당황하던 아주머니는 이내 아, 그래? 뭐 내가 선생님은 오래 봤으니 성격 좋은 건 알고 혹시 선볼 생각 있어? 하시더라고요. 장난인 줄 알고 넘겼는데 정말로 선자리가 잡혔고 거기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조용하고 듬직한 사람이었지만 전처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다는 말에 친구 영순이는 말렸죠. 기름통 들고 불 속 들어가겠다는 거야 뭐야? 하지만 전 오히려 그런 두 부녀가 낯설지 않게 느껴졌어요. 친구도 아버지도 모두 반대했지만 저는 몇 번의 만남 끝에 그 사람과 조용히 결혼을 올렸습니다. 사실 고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젓갈 가게에서 나는 꼬릿한 냄새, 생전해본 적 없는 장사. 하지만 그 사람은 말했죠. 제이 씨, 가게 일은 신경 쓰지 말고 하고 싶은 일 하며 지내요. 유진이도 곧 학교 가잖아요. 그 말에 마음을 놓고 저는 새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죠. 남편은 이래봬도 그 시장에서 제일 큰 젓갈 가게를 운영했어요. 처음부터 했던 건 아니고 부모님께서 젓갈 장사를 꽤나 크게 하셨던 터라 집안에서 가업으로 물려받길 원하셔서 시작했다고 해요. 그래도 나름 경영학과 수석 졸업했다는데 새우젓으로 크게 사업하고 싶어 뛰어들었다네요. 남남이 따로 살다 같이 만나서 사니 처음엔 좀 어색하기도 하고 맞춰 나가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게다가 딸아이 유진이 때문에 조심스러웠어요. 유진이는 8살이었지만 사춘기 아이처럼 꽤나 까탈스러웠어요. 밥도 잘 먹지 않고 잘 웃지도 않고 그래도 내가 유치원 선생 출신이니 아이 비위 하나 맞추는 건 자신 있었는데 생각보다 유진이는 저에게 호응을 안 해주는 아이였어요. 여보, 유진이는 말도 없고 밥도 안 먹어서 어머니가 정말 힘드셨겠어요. 유진이가 통 맘을 열어주질 않네. 아, 그땐 그렇지는 않았는데. 우선 시간이 약이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는 말아요. 그렇긴 한데 애가 눈도 안 맞추니 걱정이에요. 아마 유진이 3살 무렵부터 어머니가 키우셨으니까 아무리 어렸어도 엄마 대신 할머니가 키워준다는 느낌은 있었을 거예요. 돌봐주는 사람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으니 천천히 기다려보죠. 아, 그리고 제이 씨, 신경 써줘서 고마워요. 유진이 아빠는 작은 것 하나에도 늘 저에게 고마움을 표현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유진이와 정서적거리가 있었어도 잘 지낼 수 있었죠. 그러다 한 1년쯤 지났을까? 유진이가 막 2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유진이 어머니, 담임이에요. 오늘 유진이가 남자아이 얼굴을 핥히었어요. 아무래도 어머니께서 오셔야 할 것 같아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부랴부랴 달려갔는데 멀리서 보니 이미 교실에는
남자아이 엄마가 먼저 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우리 유진이를 다그치고 선생님은 난감해하시고 있었어요. 보자 하니 엄마가 아주 센 느낌이 들었죠. 재빨리 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서자마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자초지종을 물었어요. 그랬더니 상대 친구가 유진이에게 새우젓 냄새가 난다며 친구들 앞에서 코를 움켜쥐는 신용을 하고 유진이 엄마는 새엄마라며 노래까지 지어 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유진이가 몸싸움을 벌였고요. 저는 먼저 사과를 드렸는데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분은 제 말을 뚝 끊고 말을 던지시더라고요. 아니, 됐고요. 유진이 새엄마예요? 라며 무시하듯 묻는 거예요. 아니 엄마면 엄마지 아이 앞에서 꼭 새엄마라고 불러야겠냐 싶어서 네, 제가 유진이 엄마예요. 일부러 똑부러지게 얘기했죠. 아니, 얼마 전까지 편부 가정이라고 들었는데 새장가를 가셨나 보네? 네, 그 엄마는 상당히 저돌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말하는 거였어요. 편부 가정이라 아이 관리를 못하신 거 아니에요? 그때 편부라는 단어가 제 가슴에 팍 꽂혔어요. 교육을 잘 시키셔야지.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남의 얼굴에 상처를 입혀요. 남의 집 귀한 아들 얼굴이 이게 뭐예요? 사실 그 엄마는 여자아이한테 맞아서 더 화가 난 듯했어요. 엄마 없이 커서 그런가? 애가 뭘 보고 컸길래 사람을 때려요? 화가 많이 난 그 엄마는 거침없이 막말을 퍼댔어요. 제가 끼어들 틈도 없이요. 저는 유진이의 귀를 막고 싶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아이는 엄마 없이라는 말이 비수로 꽂혔는지 순간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지 않겠어요. 그 엄마도 아차 싶었는지 조용해졌고요. 숨죽이며 흐느끼는지 아이 어깨가 자꾸만 들썩였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욱하더라고요. 예전 시어머니의 편부 레파토리를 다시 듣는 느낌이 들었죠. 갑자기 저도 모르게 뚜껑이 열려서 본물 터지듯 그 엄마에게 퍼붓기 시작했어요. 말씀이 좀 지나치시네요. 아이들이 놀다가 다친 건데 우선 저희 아이가 얼굴에 상처를 입힌 건 정말 죄송한데요. 저희 아이 마음의 상처는 어쩌실 건가요? 그리고 편부면 다 교육을 안 시키나요? 그런 소리 들을까봐 더 잘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 유진이는 적어도 친구를 가정 환경으로 상처 주진 않아요. 편부였어도 가정 교육 잘 받고 사랑 많이 받으며 컸어요. 아들이나 잘 교육시키세요. 남의 집 귀한 딸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그러시니 아이도 따라하죠. 그렇게 말하며 씩씩대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오히려 선생님께서 미안해하시며 얼른 중재하시고 나중엔 그 엄마에게도 사과를 받아냈답니다. 통쾌한 기분으로 유진이와 집에 오는데 유진이가 갑자기 제 손을 꼭 잡는 거예요. 엄마, 고마워. 아까 엄마가 내 엄마라고 해줘서 정말 고마웠어. 그렇게 말하며 그날 처음으로 제게 엄마라고 불러줬어요. 순간 감동의 눈물이 왈칵 나올 뻔했지만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그럼 엄마가 유진이 엄마지. 엄만 끝까지 유진이 엄마니깐 유진이도 끝까지 엄마 따라자. 유진이 뒤에서 지켜주는 그림자 엄마 할 거야. 그림자 엄마? 유진이는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얼른 제 새끼손가락을 걸어서 도장까지 꽝 찍더라고요. 처음으로 활짝 웃으면서요. 그렇게 우리는 진짜 친엄마와 친딸처럼 지내게 되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유진인 하루에도 몇 번씩 저를 불렀어요. 엄마라고 꼭 안기며 웃어주고 그럴 때마다 저는 어린 시절 제 모습이 떠올랐죠. 못 불러본 엄마를 실컷 부르고 싶었던 걸까요? 저는 그런 유진이가 기특하고도 애틋했어요. 다짐했죠. 이 아이만은 꼭 따뜻한 엄마 품 안에서 자라게 하겠다고요. 유진이 친엄마는 남편과 대학 CC로 만나 결혼했는데 시장통에선 금술 좋다고 소문날 정도였다네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이런 생활을 힘들어했대요. 부유한 집에서 자란 유진이 엄마는 2살 유진이를 두고 이혼 후 바로 미국 친정으로 가버렸다고요. 그 이후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진이를 돌봤으니 사실 유진이는 엄마 소리를 불러본 기억도 없었을 거예요. 유진이가 저를 잘 따르면서 우리 세 식구는 이제 완전체가 되었어요. 그리고 저도 집에만 있기 좀 쑤실 때쯤 가게 일 도와주는 이모님께서 그만두시는 바람에 자연스레 제가 장사에 합류했고요. 어느덧 시장분들과도 소통하고 사람 사는 모습을 보며 잘 지내게 되었어요. 은근 제가 장사 체질이더라고요. 유진이 아빠와도 시간을 더 많이 보내며 즐겁게 지냈고 유진이도 제법 공부도 잘해서 엄마로서 대견하고 자랑스러운 나날을 보냈어요. 그런데 호사다마였던 걸까요? 우리의 행복은 그리 오래 가지 않더라고요.
유진이가 고3 올라가던 겨울, 그날은 남편이 경매 때문에 새벽 시장 다녀오겠다며 자정에 나간 날이었어요. 유난히 추웠던 날이었죠. 아직 해도 안 떴을 때인데 새벽녘에 전화기가 울리는 거예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119 구급대입니다. 혹시 김진수 씨 가족분 되시나요? 순간 직감적으로 심각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제 남편인데요. 왜요? 무슨 일이에요? 남편분께서 조금 전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로 저희가 응급실로 이송 중입니다. 전화기 너머로 여러 이야기를 해주는데 너무 떨려서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우선 제이를 깨워서 함께 병원으로 향했어요.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도 모르게 겨우 병원에 도착했는데 응급실에 도착하니 이미 남편은 위독해서 응급처치 후 중환자실로 이동한 터였어요. 안내를 받아 들어간 그곳에는 창문 하나 없는 하얀 벽과 기계음만 들렸죠. 드디어 맨 끝 침대, 온갖 기계에 연결되어 누워있는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유진 아빠? 유진 아빠? 마치 크게 부르면 꼭 일어날 것 같아 큰 소리로 불렀지만 대답 없이 눈만 감고 있었어요. 우리가 도착하자마자 몇 분 후 남편은 마치 우리를 기다렸다는 듯이 힘들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그때 갑자기 남편과 연결된 모니터가 멈추더니 삐하는 기계음이 병실을 찢듯 울려 퍼졌어요. 그 순간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고 딸아이와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차가운 병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죠. 시장 다녀오면서 맛집 전복죽 사오겠다는 말이 마지막 말일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참 따뜻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남편을 떠나보내고 이 세상엔 유진이와 저만 둘이 남았어요. 유진이가 며칠 후 저에게 울면서 그러더군요. 엄마, 난 세상에 엄마밖에 없어. 나랑 꼭 같이 있어줄 거지? 유진이가 불안했는지 저에게 묻더군요. 유진아, 그런 말이 어딨어? 절대 어디 안 가니깐 그런 걱정하지 말고 이제 고3이니깐 공부에 열중해. 알겠지? 저는 눈물이 핑 돌았지만 평소 때처럼 말했어요. 엄마니깐요. 사실 유진이가 고3을 앞두고 이렇게 큰 일을 겪어서 내심 걱정이 되었지만 그래도 매사에 성실히 하는 애라 그냥 따뜻한 밥만 잘 챙겨주었어요. 딱 1년 후 유진이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했고 합격증을 가지고 아빠에게 가서 보이더군요. 집안 상황들 신경 안 쓰고 공부해준 딸아이가 참 대견했어요. 입시가 끝나면서 유진이와 저는 둘만의 시간을 더 많이 보냈어요. 엄마와 딸이 저렇게 마음이 맞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유진이와 저는 케미가 잘 맞았답니다. 딸아이는 방학이면 자주 가게에 나왔다가 제가 퇴근할 때 같이 들어가기도 했어요. 엄마? 나 오늘 알바비 줘야지. 나와서 책 읽고 놀아놓고 무슨 알바비야? 알바를 하려면 가게 청소라도 해야지. 으이구, 엄마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내가 엄마 심심치 않게 놀아줬으니까 알바한 거지? 라며 억지 용돈을 타가기 일쑤였죠. 그렇게 4년을 보내고 유진이가 유학을 심각하게 고민하더군요. 유진 아빠 보내고 직원도 줄이고 비즈니스도 정리한 터라. 목돈이 좀 있긴 했지만 유학을 보낼 정도의 현금은 아니었죠. 그러던 중에 친구 영순이를 만났어요. 유진이는 그래서 유학 가기로 한 거야? 우리 형님 보니깐 호주에 아들은 보내놓고 딱 30평 아파트 한 채 파시더라. 유학 잘 생각해. 돈 먹는 하마라니까. 그래? 현금이 좀 있긴 한데 모자라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보태서 보내려고. 제이야. 이런 말 하면 네가 날 또 잡아먹겠지만 내 노후 자금이고 내 돈인데. 유진이 유학은 유진 아빠 돈으로 보내야지. 글쎄, 난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유진이는 내 딸이야. 딸내미가 공부를 하겠다는데. 으이구, 알았다. 그만하자. 내가 뭘 말하겠냐. 그렇게 유진이를 있는 돈 없는 돈 모아서 유학 보냈어요. 저는 유진이를 만난 이후로 한 번도 남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엄마를 그리워하면서 자랐기에 유진이한테 오히려 더 좋은 엄마가 되려고 노력했죠. 그런 제 맘이 통했는지 유진이는 유학을 하면서도 자주 전화하고 사진도 보내고 했어요. 그런데 영순이 말대로 유학 비용은 장난이 아니더군요. 제 비상금까지 다 털었는데도 안 돼서 드디어 작은 아파트를 팔았죠. 그런데 유진이가 어느 날 전화를 해서 박사과정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박사과정 하면 어떨까?
교수님이 내 퍼포먼스가 뛰어나다고 하셔. 그래서 지금 맡은 프로젝트 계속 진행하면서 박사과정까지 같이 하자고 제안하셨는데, 근데 비용이 좀 걱정돼서. 그냥 해. 좋은 기회잖아. 돈은 엄마가 알아서 한다고 망설임 없이 말은 했지만 사실 걱정은 됐죠. 결국 혼자 지내니깐 30평 아파트도 필요 없겠다 싶어 18평으로 줄였고, 단골 장사로 자리를 잡았으니 가게 규모도 반으로 줄여 비용을 만들었죠. 후회는 없었어요. 친구 영순이는 노발대발 난리를 쳤지만 전 제 딸이기에 손익을 따지게 되진 않더라고요. 그렇게 유진이는 어렵사리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잘 진행하고 있었어요. 한참이 지났을까요? 유진이가 더 이상 학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유진아, 이번 학기 학비 얘기 왜 안 하니? 아, 엄마. 지난번 RA 하면서 교수님이 적극 추천해 주셔서 등록금 면제에 생활비까지 조금 받게 됐어. 걱정 안 해도 돼. 아, 그래? 연구 조교한다는 거 말이지? 잘 됐네. 근데 그렇게 좋은 일 있는데 왜 말을 안 해? 요즘 연락도 뜸하고. 그랬네. 내가 요즘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네. 엄마, 미안. 미안하긴 바쁘면 좋지. 공부도 공부지만 밥 대충 먹지 말고 몸 축난다. 그러면서 전화를 끊긴 했는데 좋은 일이긴 한데 왠지 딸아이 목소리는 피곤해서 그런지 밝지가 않았어요. 여느 때랑 사뭇 달랐죠. 공부하기도 힘든데 학비에 생활비까지 충당하려고 애쓰는 유진이가 안쓰러웠어요. 2년 더 공부를 악착같이 하더니 드디어 서울에 연구교수 자리를 잡아 귀국하게 됐는데요. 우선 학교 가까운 오피스텔로 거처를 잡고 생활하기로 했어요. 저는 딸아이가 너무 자랑스러웠고 그저 대견하기만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유진이가 결혼할 사람을 가게로 데려왔어요. 엄마, 이 사람이 민재야. 유학할 때 내가 많이 도움받았던 그 친구. 알지? 안녕하세요.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민재가 밝게 인사하더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죠. 네, 반가워요. 유진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듣던 대로 민재는 인상도 좋고 집안도 제법 괜찮아 보였어요. 그때 유진이가 조금 부끄러운 듯 말했죠. 엄마, 민재 부모님이 나를 며느리감으로 너무 예뻐하신대. 저는 속으로 우리 집안을 싫다하진 않을까 염려됐지만 이미 미국에서 몇 번 식사 초대도 받은 사이라 크게 걱정하진 않았죠. 아니나 다를까 딸이 없는 민재 부모님은 유진이를 정말 예뻐하시더군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상견례 얘기가 없었어요. 답답한 마음에 딸에게 물었죠. 유진아, 상견례는 언제 하니? 아, 엄마, 민재 씨 부모님 사업 때문에 스케줄을 못 잡으시네.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어요. 엄마, 상견례는? 그러다 말을 흐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그러다 며칠 뒤 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엄마, 나 사실 미국에서 친엄마 만났어. 유진이 생모는 예전부터 유진이 고모와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해요. 그러다 유진이가 미국 유학을 간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 처음 조심스레 연락을 해왔던 모양이더라고요. 자신도 많이 부족했지만 이제라도 엄마 노릇을 조금이나마 해보고 싶다며 금전적으로도 도와주고 종종 만나기도 했대요. 유진이는 그 얘기를 저한테는 차마 못했던 거고요. 사실 저는 유진이가 그랬다는 게 믿기질 않았어요. 제가 키우면서 생모 얘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아이라 참 당황스러웠죠. 유진이와 저 사이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도 이상했고요. 뭔가 띵하더군요. 게다가 미국에서 재민이 부모님과 상견례를 이미 했다는 것도 충격이었어요. 생모가 재민이 부모님을 너무 만나보고 싶어 해서 그랬다는데 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걸 허락한 딸아이조차도요. 근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유진이가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면서 하는 말이 엄마, 혹시 혼주석에는 친엄마가 앉으면 안 될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제 귀를 의심했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멍하니 유진이만 바라봤죠. 제가 알던 내 딸 유진이가 아니었어요. 참 사람 속은 알 길이 없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을 덧붙였지만 그 그림에서 어차피 저는 빠져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친구 영순이를 불렀어요. 하루 종일 마음이 뒤숭숭해서 누구한테라도 털어놓고 싶었거든요. 얘기를 다 듣고 난 영순이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서는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하고 말했어요. 그딴 결혼식 가지도 마. 사람이 어떻게 그래? 너처럼 정성 들여 키워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미국에서 부자 엄마 만났다고 정신이 나간 거 아냐? 진짜 배은망덕한 나쁜 년. 평소에 유진이를 참 예뻐하던 영순이었는데 그날은 그런 말까지 쏟아내더군요. 그러고는 벌떡 일어나 장롱문을 열더니 걸려있던 제 한복을 꺼내 들고 와선 이게 다 무슨 소용이야? 이 옷 입고 그런 자리에 왜 가? 라며 말릴 새도 없이 제 눈앞에서 한복을 벅 찢어버리더군요. 너무 놀랐습니다. 울컥한 마음도 있었지만 그걸 보니 더 복잡했어요. 영순이 말이 틀린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제가 안 갈 수도 없는 자리였으니까요. 그날 밤 한복도 찢어지고 제 마음도 함께 찢겨나간 것 같았어요. 그래도 저는 다시 고운 한복을 차려입고 조용히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어차피 유진이는 잘하면서 뭐든 스스로 열심히 했고 저한테도 희로애락을 준 살가운 딸이었기에 저는 그 아이가 이미 자기 효도는 다 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았죠. 식장에 도착하니 신랑 측 사돈 어른이 저를 얼른 알아보시더니 깍듯하게 인사를 하시며 그러시는 거예요. 미리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미국에서 일정이 안 맞아서 어제 귀국했네요. 유진이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말을 듣는데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몰라요. 그 와중에도 우리 딸, 이 집안으로 시집가면 마음고생은 덜 하겠구나 싶어서 가슴 한켠이 놓이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그걸로 안도하고 있는 제가 참 바보 같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살짝 떨리는 마음으로 유진이 대기실로 갔습니다. 혹시라도 아이가 날 반갑지 않게 보면 어쩌나 망설여졌지만 용기 내어 문을 열었죠. 그런데 유진이가 저를 보고 반가워서 활짝 웃더니 또 막 우는 거예요. 엄마, 왔구나. 와줘서 고마워. 엄마 미안해. 저는 울면 화장 지워진다며 손수건을 꺼내 들고 눈가를 닦아주며 웃었죠. 이 예쁜 얼굴에 얼룩 남겠어. 울지 마. 그 순간 나도 울고 싶었지만 꾹 참았어요. 사실 저도 너무나 섭섭했고 무얼 바라고 아이를 키운 건 아니지만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을 만큼 배신감도 컸어요.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 아이는 내 딸인 거예요.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발걸음을 떼었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식이 시작되고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했고 딸아이는 세상 어떤 신부보다 하얗고 예뻤습니다. 모두가 박수를 보내는 가운데 사회자가 갑자기 신부에게 마이크를 건넸어요. 유진이는 떨리는 손으로 마이크를 꽉 쥐었죠. 아마도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 말을 꺼내려면 얼마나 힘들었을지 지금 생각해도 아직 마음이 아프네요. 웨딩 마치가 멈추고 갑자기 식장 전체도 숨을 멈춘 듯 고요해졌습니다. 제게는 엄마가 두 분입니다. 한 분은 저를 낳아주신 분이고 한 분은 저를 키워주신 분입니다. 저를 낳아주신 엄마도 제게 소중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 꼭 모시고 싶은 분은 비 오는 날이면 우산을 들고 학교 앞에 와주시고 시험 망친 날이면 아무 말 없이 맛있는 밥을 지어주시던 그런 엄마입니다. 그림자처럼 언제나 제 곁에 있어준 제가 사랑하는 진짜 엄마. 엄마, 저랑 함께 혼주석에 앉아주세요. 오늘 제 옆자리는 엄마 자리예요. 식장의 하객들은 모두 웅성거리고 어르신들은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박수를 치시고 저를 바라봤어요. 순간 저는 당황스러워서 온몸이 굳었죠. 제 귀가 잘못 들은 건 아닐까? 그 자리가 나여도 되는 걸까? 여러 생각이 교차했어요. 유진이가 이런 말을 해줄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가슴에 코사지를 달고 떨리는 발걸음으로 혼주석에 앉았을 때 유진이가 제 손을 꼭 잡으며 속삭였어요. 엄마 그동안 고마웠어요. 아무도 듣지 못할 속삭임이었지만 저에겐 큰 울림이더라고요. 결혼식 내내 눈물이 쉬 멈추질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냥 예쁜 혼인잔치라 했지만 저한텐 그날이 내 인생 가장 눈부신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고모를 통해 들은 이야기가 그날의 장면을 다시 가슴에 새기게 했습니다. 사실 유진이는 친엄마와의 관계를 회복할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하지만 학교까지 찾아온 친엄마를 뿌리칠 수 없어 조심스레 얼굴을 본 거였고 마음 약한 딸아이는
몇 번 만나면서 생모의 부탁을 들어주게 되었다는 거였어요. 더 이상 그 관계를 되돌리진 않겠다고 결심했는데 친엄마가 암투병 중이라는 비밀을 알고 난 후 혼주석까지 고려하게 된 거고요. 혼주석 이야기를 저에게 말한 뒤 오피스텔로 가는 길에 자꾸만 마음이 무너졌다고 해요.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랐다는 자책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고 결국 결혼식 당일 아침 친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 엄마에게 이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며 전화를 했다고요. 그때 비로소 유진이는 진짜 내 엄마가 누구인지 확실히 느꼈다고 해요. 그날 이후 저는 딸아이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다 받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동안 우리가 함께한 시간이 너무나 소중했기에 이제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바라지 않아요. 딸의 말 한마디에 30년 서름이 녹았고 그 아이의 손길 하나에 제 생이 위로받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유진이의 엄마입니다. 그날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잘 들으셨나요? 공감이 간다면 꼭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다면 댓글로도 알려주세요. 많은 분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이 될 것입니다.